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핀란드에서 최연소 총리가 등극을 했다고 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10일 핀란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총리직에 공식 취임하게 되는 산나 마린 교통 커뮤니케이션 장관이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 4월 총선에서 16년 만에 제1당이 된 사회민주당이 지난 8일 새 대표로 34살의 마린을 선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7살의 총리가 된 저신다 하던 뉴질랜드 총리의 기록을 깨고 말 그대로 전 세계 최연소 현직 총리의 기록을 쓰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참고로 3인당은 중도당, 녹색당, 좌파동맹, 핀란드 스웨덴 사람당 등과 중도 좌파 연정을 구성 중인데요. 이 5당 대표가 모두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중 4명이 30대로 정치 지도자들이 상당히 젊은 것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마린 총리 어떤 인물입니까? 27살의 탐페레시 의회의 의장이 되면서 이 핀란드 정치계의 급부상한 마린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일단 가정 환경부터 좀 어렵습니다. 가난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또 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15살에 빵 포장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대학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기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행정학 석사를 따면서 본인은 정작 이 핀란드의 복지와 용기를 준 교사를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성소수자로 동성 부부와 아이 1명을 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삶만큼이나 굉장히 좀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앞으로 젊고 개혁적인 연정의 면모대로 이 탄소 순배출량 제로를 비롯한 진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나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을 봐도 우리나라 정치 분위기와는 좀 핀란드가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네네. 네, 다음 소식은 미국 해군 기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미국 플로리다의 펜서콜라 해군 항공기지에서 이 사우디 공군 소위인 훈련생 무함마드 알 삼마니가 총기를 난사해서 본인을 포함한 4명이 목숨을 잃고 교전을 벌인 경찰관 등 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조사를 실시한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 테러 행위로 추정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범행 몇 분 전에 이 알 샴마니 소위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 미국의 친이스라엘 무슬림 적대 정책을 비난하고 미군은 우리 땅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비판하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총격 사건 전날 저녁 식사 파티에서 다른 총기 난사 사건 영상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알 샴나니는 자신의 교관 중 한 명이 자신을 포르노 코스염이라는 모욕적인 별명으로 불렀다면서 고소를 해서 학교 측과 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 연방수사국이 밝힌 대로 이게 만약에 테러 행위라고 하면 외교 분쟁으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우디는 이를 의식한 듯 이 미국 측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먼저 밝혔고요. 네. 이 살만 사우디 국왕도 사건 발생 직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한 사람의 범인이 사우디 국민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 당국이 알 샹라니가 지난해 말 고국을 방문했을 당시 사상적으로 급진화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 해군 기지에 사우디 소위가 있었다라는 게 좀 이상한데 펜서콜라 기지는 사실 오랫동안 타국 군 병력에 대한 항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1995년부터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외국인 군사 훈련 프로그램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테러 나오면은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비토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사우디가 비탄에 빠졌다라는 언급을 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등 뭔가 지나치게 사우디를 좀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풍겨서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사우디는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큰 손이기도 하고요. 네. 또 석유의 달러 결제를 주도하는 등 전략적으로 미국의 이익과 굉장히 밀접하게 얽혀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야 워낙 이익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다음 소식도 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와 좀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세계무역기구 WTO 기능이 요즘 마비됐다. 이런 네. 뉴스가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1995년에 설립된 세계무역기구 WTO가 창설 24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고 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국제무역 분쟁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WTO 상소기구가 7명의 상소위원 중에서 현재 4명이 공석인 상태인데 오늘 날짜로 2명의 임기도 종료가 돼서 1명만이 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네. 이 규정상 최소 3명의 상소위원이 심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업무가 마비될 예정인 건데요. 이 WTO 상소위원은 164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선임되기 때문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선택할 수 없는데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 넘게 이 상소위원 추가 선임을 막았던 겁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WTO 항소기구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개발도상국 TV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WTO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을 해왔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이 WTO 하면 이 국제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굉장히 큰 국제 기구인데 미국 한 나라가 이 정도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거든요. 네, 이해가 안 가지만 수많은 국제 기구들이 사실은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또 현실인데요. 네. 사실 WTO 상소기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경우 1심에서 패소한 뒤에 상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승소한 적이 있죠. 네. 이에 따라서 가입국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준사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WTO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다자 자유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01년에 중국이 가입한 후로 이 WTO의 개도국 TV를 이용해서 미국을 상대로 해마다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면서 미국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할 때마다 WTO 상소기구가 제동을 걸자 그렇다면 아예 이 기구의 무력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물론 미국의 이런 행태들을 막기 위해서 이 한국, 일본, 호주, 칠레와 EU 등이 WTO 상소기구 구조개혁을 위한 방안을 제출했지만 미국의 반대 때문에 이 개혁 추진마저도 쉽지 않고요. 이 사실상 미국이 손을 놓은 WTO가 예전만큼의 권위를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말 취임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어렵사리 EU와 재협상 합의에 성공했지만 의회의 반대에 직면하자 의회 해산 후 조기 총선을 선언을 했죠. 아무래도 보수당 의석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데다가 연정을 구성하고 있던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도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보수당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보수당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1월 말에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 제1야당인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본인들이 승리를 해서 집권하게 되면 EU와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협상한 뒤에 이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과 또 EU 잔류안을 놓고
제2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브렉시트의 향방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영국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 현재 총 650석 중에서 보수당 의석은 298석, 노동당은 243석으로 사실 어느 정도 과반을 넘기지 못하는 헝의회 상태인데요. 네. 최근까지 10여 개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이 노동당에 비해서 7에서 15%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예상 의석수 340석으로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중도 성향의 부동층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가 이 보수당의 과반 의석 달성 여부를 가를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존슨 총리의 그 브렉시트 안이 싫어서 노동당에 몰표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지금의 헝의회 상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확실한 승리를 하는 쪽이 반드시 나와야 하지만 네네. 문제는 설사 보수당이 압승을 해도 이 스코틀랜드라든지 북아일랜드의 독립 움직임이라는 악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예. 반대로 노동당이 압승을 해도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EU가 과연 또다시 합의를 해줄 것인지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제2의 국민투표로 영국 내부에 혼란이 오는 것은 아닌지 어느 쪽이 승리를 한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여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정말 총선 결과가 나와도 당분간은 영국이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다음은 사우디 소식입니다. 남녀 동석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근데 좀 이 이슈보다 더 좀 놀라웠던 건 남녀가 그동안 동석을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남녀 7세 부동석 요즘은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네. 사우디에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우디의 대다수 식당은 별도의 출입구로 여성을 분리하고요. 식당 내에서도 여성과 가족, 독신 남성을 따로 배치하는 등 엄격한 분리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대 다국적 기업이 거느린 프랜차이즈 뭐 카페라든지 또는 그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도 칸막이를 이용해서 남녀를 분리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작은 카페에서는 아예 여성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 온건 이슬람 국가를 지향하면서 지난해 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했고요. 뭐 이때도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또 관광 목적의 비자 발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8일 사우디 정부가 이번에는 식당과 카페 등지에서 성별에 따라서 남녀 고객의 출입구와 좌석을 별도로 마련토록 강제한 규정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규정이 폐지가 되면 그러면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어떤 출입이라든지 뭐 자리에 앉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럼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가요? 이게 살짝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성별 구분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뿐이지 분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식당이나 카페 등이 이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뭐 따라서 남녀를 분리한 식당이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학교, 상점,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우디 남녀가 동석을 하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우디에는 종교 경찰이 있어서 항상 순서를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부분 가지고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기존에도 상대적으로 좀 종교적 관습이 유연한 무역도시 제다라든지 또 수도인 리야드의 고급 호텔 식당에서는 이미 출입구와 좌석을 성별로 분리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네. 사우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